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23경기를 버텨낸 팀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축구 열정입니다. 오늘은 2026 현대컵 4강 1차전 베트남 대 말레이시아 경기를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지휘봉을 쥔 건 한국인 감독 김상식. 그가 이끄는 베트남은 지금 동남아 축구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무패 행진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이 경기의 결정적인 장면과 2차전 전망까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건 2024년 5월의 일입니다. 전북 현대에서 K리그와 FA컵을 동시에 제패한 화려한 커리어를 뒤로하고 내린 결단이었죠. 계약 조건도 특이했습니다. 성인 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동시에 맡는 조건이었으니까요. 부임 초기엔 박항서 감독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이 따라붙었습니다. 과연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물음표가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첫 시험 무대였던 2024 현대컵, 당시엔 스즈키컵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는데요. 단 1패도 없이 결승까지 직행하더니 태국마저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부임 8개월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는 아세안 축구 연맹 U23 챔피언십 우승에 동남아시안 게임 금메달까지 쓸어 담으면서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초의 트래블, 즉 3개의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쥐는 3관왕을 완성했습니다. 3관왕이란 한 시즌 안에 3개의 주요 대회를 모두 제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례 없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흐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느껴지시죠? 2027 AFC 아시안컵 본선 티켓도 이미 확보했고 올해 초 2026 AFC U23 아시안컵에서는 3위라는 성적도 거뒀습니다. 계약 기간은 자연스럽게 연장됐고 나고야 아시안게임과 2027 아시안컵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컵에서는 대한민국과 같은 죄 편성되면서 더욱 화제가 됐죠. 이번 현대컵 조별리그에서도 3승 1무로 마치며 A매치 22경기 연속 무패라는 베트남 역대 최다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부임 이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그야말로 우상향 그 자체입니다. 베트남에서 김상식 감독의 위상은 단순한 외국인 지도자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베트남 소셜 데이터 분석 기업 버즈매트릭스가 발표한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에서 스포츠 부문이 아니라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모두 포함한 전체 순위에서 무려 2위에 올랐습니다. 축구 감독이 국민 전체 화제성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그의 용병술에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네시아전에서는 그동안 백업으로 분류되던 선수를 과감하게 선발로 기용해 완벽한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김상식 감독은 단순히 전술을 짜는 사람이 아니라 선수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전술적 중력 그 자체입니다. 선수 한 명이 팀 전체를 바꿔놓는 장면, 이번에도 그 힘이 발휘됐습니다. 이 성공 신화 뒤엔 또 다른 한국인의 이름도 빠질 수 없습니다.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 골키퍼 이훈재 코치입니다. 이훈재 코치는 2024년 스즈키컵을 앞두고 베트남 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해 우승에 힘을 보탰고 3관왕 달성도 함께 이뤄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베트남 축구연맹과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하며 성인 대표팀과 U23 대표팀 골키퍼 코치직을 계속 맡게 됐습니다. 감독과 코치 두 한국인이 나란히 베트남 축구의 중심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번 대회 자체도 여러모로 특별합니다. 30주년을 맞아 기존 일본 기업의 이름 대신 현대라는 새 명칭으로 출발했고 개최 시기도 12월에서 7월로 바뀌면서 피파가 직접 주관하는 정식 A매치 대회로 격상됐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까지 차출이 가능해지면서 대회의 무게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죠. 베트남은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A조에 편성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동티모르와 조별 리그를 치렀습니다. 동티모르를 7대 0으로 대파하며 산뜻하게 출발했지만 싱가포르전에서 0대0 무승부로 잠깐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원정에서 3대0 완파, 캄보디아전 3대1 승리로 3승 1무 조 1위를 확정하며 4강에 올랐습니다. B조에서는 태국 이사 전 전승으로 1위를 차지했고 말레이시아는 3승 1패로 조 2위에 올라 4년 만에 중결승 무대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4강 대진은 베트남 대 말레이시아 그리고 태국 대 싱가포르입니다. 반대편 중결승에서는 이미 태국이 원정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베트남이 결승에 오른다면 태국과의 진정한 라이벌 결승전이 다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 말레이시아의 사정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2027 아시안컵 예선 과정에서 선수 7명의 불법 귀화 스캔들이 터지면서 베트남전과 네팔전을 0대3 몰수패로 처리당했고 그 여파로 축구협회 자체가 극도의 혼란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감독 교체설까지 나돌던 팀이 간신히 4강까지 올라온 셈이죠.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도 베트남이 9승 1무로
사실상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베트남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대진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대회 4강 무대에서만큼은 베트남이 유독 힘을 못 썼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0년과 2014년 대회 중결승에서 두 팀이 맞붙었을 때 공교롭게도 두 번 모두 말레이시아가 웃었습니다. 압도적인 상대 전적과는 별개로 유독 이 무대에서만은 베트남에게 껄끄러운 상대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1차전 경기는 말레이시아 홈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습니다. 부킷 잘릴 스타디움이 보수 공사 중이라 약 18,000석 규모의 쿠알라룸푸르 스타디움으로 장소가 옮겨졌지만 홈팬들의 열기까지 등진 말레이시아가 얼마나 방역할지가 2일 차전의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흰색 유니폼이 베트남인데 전반전 흐름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베트남이 제대로 공격을 풀지 못할 정도였죠. 점유율은 비슷했지만 오히려 베트남이 약팀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거기다 경기가 5분 강역으로 휘슬에 끊기면서 흐름이 계속 분산됐습니다. 4강부터는 주말 주중 연전이 이어지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베트남이 원정에서 무리를 피하려 했던 건지 전체적으로 몸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조별리그에서 태국에게만 0대1로 졌는데 알고 보니 그 경기가 원정 경기였습니다. 홈에서는 충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팀이었던 거죠. 베트남의 2연속 우승이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전반전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분을 넘어서면서 베트남의 플레이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체력을 일찍 소진한 걸까요? 전반 40분 이후 베트남의 딘박이 강력한 슈팅과 역습을 주도하며 득점 찬스를 만들었지만 아쉽게도 골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세는 확실히 올라왔죠. 그리고 마침내 전반 종료 직전에 베트남의 결정적인 순간이 터졌습니다. 오른쪽 박스 안으로 날아든 크로스를 베트남 선수가 믿기 어려운 부드러운 터치로 볼을 잡아냈습니다. 운처럼 보였지만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진 문전 크로스까지 완벽했고 베트남의 브라질 출신 귀화 스트라이커가 마치 자신의 몸 전체가 미사일이 되듯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헤딩 슛이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퀄리티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VAR 오프사이드 확인에 시간이 걸렸지만 최종 골로 인정되며 전반이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전도 말레이시아가 더 우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골키퍼가 퇴장당하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액션이 너무 커서 진짜 퇴장인 줄 알았는데 느린 화면으로 보니 골키퍼는 말레이시아 선수를 실제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온필드 리뷰를 통해 퇴장이 취소됐죠. 골키퍼가 버텨낸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베트남은 원래부터 수비가 탄탄한 팀입니다. 이번 대회 5경기에서 14골을 넣는 동안 단 1실점만 허용했으니까요. 수적 열세 없이 11명이 다 뛰는 상황에서 결승 진출은 더욱 유리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85분 이 경기에 가장 극적인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베트남이 박스 안에서 패스 플레이로 위협을 가하자 말레이시아 선수가 걷어내려 했던 볼이 오히려 절묘하게 자기 골대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책골, 스코어 2대0. 이 순간 2차전은 사실상 베트남의 것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자책골이야말로 이 경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베트남은 화려하게 이기지 않았습니다. 조직력과 집중력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도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전핀 같은 팀입니다. 강하게 누르지 않아도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끝까지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며 1차전을 2대0 승리로 마쳤습니다. 2차전은 하노이 홈에서 열립니다. 사실상 결승 진출은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축구는 끝나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베트남이 2차전에서도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결승에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말레이시아의 방역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댓글로 예상 스코어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편 중결승 태국 대 싱가포르 경기와 결승 전망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축구 열정이었습니다.